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념하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 감시 강화와 엄격한 부실기업 퇴출을 약속했습니다. 유수민 기자입니다. 5천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부와 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스피 5천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코스피 5천 이후 자본시장에서 공통으로 나온 키워드는 상승을 뒷받침할 시장의 신뢰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감시 강화와 퇴출 기준 정비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AR 기술 기반으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첨단화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해서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상거래는 더 빨리 잡고 문제가 되는 기업은 더 빨리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또 정은보 이사장은 거래 시간 연장, 청산 결제 주기 단축, 배당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하며 시장 인프라 전반을 새로 꾸려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차단과 처벌을 강화합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현재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은 최대 30억 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를 활성화해 주가 조작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환수의 신고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치권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시장 신뢰를 키우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5천이라고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는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신흥국 지수 PBR 평균 2.26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1.6에서 살짝 넘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 리스크와 주주 이익 침해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3차 상법 개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유수민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산만 5조가 넘기 때문인데 회사는 국내 유일의 초고압 직류 송전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선보인 HVDC 변압용 변압기입니다. HVDC는 기존 교류 방식보다 송전 손실이 적고 최대 3배 많은 전력을 장거리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에서 변압 설비 관련 예산만 약 4조 8천억 원, 국내 최초로 HVDC 사업 수행 이력을 보유한 LS 일렉트릭은 기술 내재화와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전체 사업은 서해에너지 고속도로 2기가와트 전압형 HVDC 기술 국산화가 가장 큰 목표이고 LS 일렉트릭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HVDC 사업을 이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국산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전시회에 크게 나왔던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LS 일렉트릭 HVDC 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 원 이상. 지난해 HVDC 변압용 변압기 생산기지로 부산 제2공장을 준공해 HVDC 송전망 구축 수요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HVDC 핵심 장비인 밸브 국산화도 추진 중입니다. 글로벌 전력 기업 GE보노바의 변압 밸브 분야 선진 기술을 내재화해 전압형 변압 설비 국산화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자체 개발보다는 선진사하고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그 기술 협력을 추진을 통해서 해외 수출도 동반 진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HVDC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AC 변압기하고 기술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 전용 HVDC 4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미 기술력은 확보가 됐고요. LS 일렉트릭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수주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와 함께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한겨울밤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에는 시민과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300여 명이 모여 국가산단 이전 반대를 외쳤습니다.
행사는 문화공연과 결의문 낭독에 이어 삭발식까지 진행되며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삭발에 참여한 시민들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해당 이전이 용인 지역사회와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 효과를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상일 용인 특례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계획 그대로 전력과 용수를 정부가 공급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 지방산단 이전론 불식이 될 겁니다. 한편 경기도는 전력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한국전력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약을 체결하며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신설 도로하부에 전력망을 구축해 송전탑 설치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문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메가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반 산단의 하이닉스와 국가 산단의 삼성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용인시와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은 각 지역에 맞는 산업을 새롭게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에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거론하며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송지인입니다. 한국 피지컬 AI 협회가 신년 할애회를 열고 피지컬 AI 최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임혜정 기자입니다. 1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피지컬 AI 협회가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피지컬 AI 최강국 대한민국 실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협회는 로드맵 달성을 위한 전국 권역별 데이터 팩토리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산업 현장을 데이터 팩토리로 전환해 피지컬 AI가 현장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고도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 협회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데이터 팩토리 사업입니다. 각 권역별로 피지컬 AI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어서 제조의 조립 데이터라든지 또는 물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으는 작업을 해서 실제로 연말쯤에는 이제 성과가 날 거고요. 협회는 올해 인재 양성을 시작으로 데이터 팩토리를 운영하고 산업 도메인별 피지컬 AI 챌린지 대회를 열어 기술 경쟁력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해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실전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의 품질을 낼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서 아이작심을 저희가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는 아이작심이 엔비디아가 만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 협회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또는 교재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엔비디아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품질을 올리고 또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는 피지컬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정부의 지원 체계 보완이 필요한 상황. 연내 산업부와 과기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가 힘을 모아 피지컬 AI와 AX, DX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임혜정입니다.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올해 2배 이상 매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웨어러블 AI 기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를 앞세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지난해 4분기 매출 204억 원을 기록, 연매출 481억 원을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 성과를 이뤄낸 1등 공신은 웨어러블 AI 기반 입원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싱크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싱크는 많은 병원에 도입이 되면서 저희 매출을 이제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 이제 싱크에서
확보를 하게 됐고요. 올해는 싱크 사업이 순항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싱크는 현재 대웅과 2024년부터 판매 계약을 맺은 상태로 2024년 매출 41억 원에서 2025년 약 429억 원으로 10배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모니터링 시장은 약 70만 병상 규모로 형성돼 있는데 2025년 기준 누적 설치 병상 수는 12,000병상, 올해 목표하는 신규 설치 병상 수는 3만 병상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침투율이 전체 병상 규모 대비 5%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상 침투를 높이려면은 임상 근거도 그에 맞게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되고요. 시어스가 먼저 관련된 웨어러 AI 시장 개척을 했고, 특히 현재 싱크의 매출 구조는 구독형으로 형성됐습니다. 신규 병상 설치 매출과 기존 병상에서의 재계약 매출까지 더해지면 그 규모가 더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회사는 올해 8년간 준비해온 중동시장 진출도 가시화했습니다. 중동시장은 국내 대비 고혈압 환자 수가 3배, 보험 수가는 4배 이상 큰 시장인 만큼 매출 확대가 더욱 크게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회사는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까지 타깃할 수 있어 향후 중요한 글로벌 매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부터 중동시장 개척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는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이 매출 규모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한편 시어스는 중동 최대 헬스케어 그룹인 퓨어헬스와 협업을 통해 전 제품을 단계적으로 공급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웨어러블 AI 의료 기업으로의 확장을 예고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농기계와 내연기관 부품으로 성장해온 대동기어가 이제 전기차와 로봇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대동기어의 체질 전환을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대동기어 공장에 들어서자 금속 체결음이 먼저 귀를 채웁니다. 가공을 마친 부품은 측정 장비로 이동하고 5차 허용 범위를 통과한 제품만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생산 라인의 리듬이 곧 품질로 직결되는 현장입니다. 대동기어는 최근 수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비중이 78%까지 확대됐다고 밝히며 전동화를 신사업이 아닌 주력으로 못 박았습니다. 회사는 올해부터 EV와 HEV 핵심 부품 납품이 본격화되면서 양산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강조합니다. 전동화 수주가 생산과 매출로 연결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사업 전환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납품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어 같은 낱개 부품 중심에서 여러 부품을 조립한 형태로 공급 범위를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경쟁 포인트는 단가보다 공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로 옮겨갑니다. 대동기어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 부품 생산 설비에 약 270억 원을 투자했고 스마트 팩토리 기반 무결점 양산 체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 대동기어는 창사 이후 최초로 2030년에 연간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주 관련해서는 작년 말 기준 1조 7천억 달성에 이어 올해도 약 6천억의 신규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주 성장 관련해서 매년 연간 1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동기어가 두 번째 성장 축으로 꺼내든 건 로봇입니다. 로봇 산업은 겉으로는 AI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움직임을 만드는 건 구동부.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대표적인 병목 부품으로 꼽힙니다. 회사는 감속기 내재화를 시작으로 모터와 제어를 결합한 액추에이터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저희 대동기어가 농기계 및 자동차 제조를 한 업체였다면 향후에는 미래 성장판의 큰 축이 될 로봇 사업에 진출함으로써 저희 대동기어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로봇 부품 사업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어라든지 샤프트, 감속기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동기어는 전동화 부분에서 양산을 통해 실적 전환을 노리고 로봇이란 미래 옵션을 현실의 사업으로 끌어들이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농기계 부품사로 인식되어 온 대동기어가 전동화, 로보틱스라는 두 갈래 성장축을 실제 매출로 증명할 수 있을지 올해 생산 실적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명순 SGI 서울보증 대표의 경영 성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회사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켰고 주가 역시 2배 올랐는데 이는 실적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주주 친화적 경영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해 3월 14일 두 번째 도전 끝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3년 한 차례 기업 공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침체로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며 상장을 미뤘습니다. 이번 상장에는 이명순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됐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실적과 재무 건전성 안정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했고 성공적인 증시 상장을 이끌어냈습니다. 3일 종가 기준 주가는 5만 500원으로 공모가 대비 무려 94% 상승한 상황. 상장 후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등하자 서울보증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안정적인 실적과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명한 주주 환원 정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서울보증의 보험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나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말 기준 지급 여력 비율, 이른바 킥스 비율은 416%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킥스 비율이라고 보험사를 좀 자본적 정성 이렇게 판단하는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이어서 배당을 사실 늘리게 되면 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수익성이 아무래도 조금 흑자는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400%까지는 안 되어도 한 300%까지 유지하지 않을까. 이 밖에도 서울보증은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총 주주 환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뭐 주주 환원, 이제 뭐 안정적인 배당 50% 상회하는 배당 성향을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측면에서는 주가는 좀 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특히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통해 총 주주 환원율 50% 이상, 2026년 분기 배당 시행 계획까지 제시했습니다. 배당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여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 안정성과 주주 환원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이명순 대표가 안정적인 실적, 탄탄한 자본력, 여기에 확실한 주주 환원까지 증명하면서 서울보증을 우량 보험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가 순이익 부분 1위 자리를 되찾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연초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조직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박창훈 신한카드 대표가 연초부터 조직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내준 순이익 부문 업계 1위 자리를 되찾고 아직 유지 중인 점유율 부문 1위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신한카드는 최근 희망퇴직을 신청받았습니다. 박창훈 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로 지난해 6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인력 구조를 재정비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직 슬림화를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물론 수익 기반도 강화해야 합니다. 박창훈 대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한 상품은 PLCC입니다. 신한카드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20개 이상의 제휴카드를 선보이며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많은 파트너사를 확보했습니다. 다양한 제휴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결제 취급액을 확대하여 페이먼트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박창훈 대표는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솔페이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 여부도 점유율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애플페이가 솔페이와 결합하면 오프라인 결제 접근성과 플랫폼 이용률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향후 점유율 경쟁의 승부처로 사업 다각화를 꼽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할부 중심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투자 및 금융 서비스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수익원을 얼마나 다양하게 확보하느냐가 1위 경쟁을 가를 핵심 요인입니다. 일단은 상품이나 사업을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요. 상품도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도 다뤄야 될 것 같고. 물론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카드론 연체 확대 등 업황 전반의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한카드가 업계 1위 자리를 되찾거나 지키기 위해선 공격적인 마케팅과 함께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동반돼야 합니다. 조직 재편 과정에서 어수선해진 내부 분위기도 다잡아야 합니다. 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지 또 다시 프로모션도 하고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한카드가 연초부터 조직 효율화에 나선 가운데 사업 다각화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이도훈입니다. 이마트가 5,000원 이하 초저가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000원 단위 생활용품 와우샵과 5,000원 이하 식품으로 구성된 OK 프라이스를 선보였는데
고객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이마트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 원화기호로 웃는 얼굴을 형상화한 로고와 1,000원 균일가라고 적힌 노란색 편말이 눈에 띕니다. 생활용품과 각종 잡화 등 대부분의 상품이 3,000원 이하로 최대 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마트가 최근 초저가 승부수의 일환으로 생활용품 편집숍 와우샵을 선보였습니다. 와우샵은 이마트가 직접 기획하고 소싱한 초저가 생활용품을 한 공간에서 선보이기 위한 매장 내 편집존입니다. 홈퍼니싱과 주방용품, 여행용, 액세서리, 운동, 뷰티, 문구류처럼 일상에서 자주 쓰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고객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마트가 초저가 전략을 선택한 것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비자 지출이 뚜렷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할인을 하기보다는 상시 초저가를 내세우기로 전략을 선회한 겁니다. 라면, 과자, 김, 화장지 등 가공식품부터 생활 잡화까지 모든 상품을 5,000원 이하로 묶는 자체 브랜드 OK 프라이스를 선보인 것도 그 일환입니다. 대표 할인 행사인 고레잇 페스타의 운영 방식도 올해부터 대폭 바꿔 기존 3, 4일이던 행사 기간을 7일로 늘리고 대상 품목도 확대했습니다. 이마트의 초저가 전략은 성과로 바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 왕십리점을 시작으로 현재 6개 매장에서 운영 중인 와우샵은 목표 대비 2배에서 3배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이달에 진행한 고레잇 페스타의 과자 무한 골라 담기는 소비자들 사이에 SNS 챌린지로 번지면서 행사 실적이 당초 목표 매출 대비 15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마트는 앞으로도 초저가 자체 브랜드를 확장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통합 매입을 바탕으로 이마트만의 초저가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왕십리, 은평, 자양 점포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와우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격이 곧 전략이라는 이마트의 초저가 혁신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며 반등의 발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K뱅크는 가장 큰 수혜를 실현할 은행입니다. 우선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은행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입니다. 간에 윈윈 관계라는 게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거래 시간 확대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주식시장에 프리 애프터마켓을 도입해서 직장인을 포함한 개인 투자자의 출퇴근 시간 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야간 거래 또한 확대해서 24시간 거래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전산 개발에 따른 사실은 부담을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를 마칩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